혼자님들, 전 20대 중후반으로 이제 결혼한 지 2달 된 새색시입니다. 정말 이제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나만 그런 건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가야 할지 아니면 놔버려야 할지 고민하다가 글을 씁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이해해주세요. 신랑은 저보다 7살 많은 사람으로 제가 대구 사람인데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친해져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2년 반 정도 했는데 크게 싸우는 일이 없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결혼 날짜를 잡고 나서는 자꾸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연애 때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게 되는 신랑을 보면서 결혼을 한 달 앞두고서 엎을 일까지 생겼습니다. 솔직히 저 온순하고 그 남자 말에 고분고분한 성격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활발하고 자유분방하고 고집도 세고 독한 스타일이라서 나이 많은 신랑을 택한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잘 이해하고 저를 잘 받아줄 거라고 믿었고 이때까지 잘해왔기에 더욱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혼한다는 시점에서 어느 순간부터 저를 억압하고 가르치려 들려고 하고 자꾸 저에게 순응을 하길 바란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쪼여오더군요. 결혼하기 전에 신랑 때문에 시댁에 몇 번이나 가서 고생도 하고 그때 신랑이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막 시켜먹고 자기 집 식구밖에 모르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결혼을 엎자고 통보까지 했습니다. 그때 엎어야 했을지도 모르겠군요. 신랑이 계속 설득했고 전 신랑에게 생각할 시간을 갖자며 3가지 조건을 걸고 이걸 지킬 생각이 있으면 결혼하고 그게 아니면 엎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여왕처럼은 아니더라도 공주처럼 아끼고 내 편 들어주기. 두 번째, 내가 시댁에 하는 만큼 신랑도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주기. 세 번째, 혹시 싸우는 일이 생기더라도 오빠가 먼저 이해하고 쳐주기. 이 조건에 신랑은 단 하루 생각하고 지킬 수 있다며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원래 약속은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또 예전에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제가 좀 제멋대로인 걸 아는 사람이라서 진행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저도 무난히 노력했습니다. 제가 워낙 제멋대로인 성격이라 사소한 것은 신랑 기분에 맞춰주고 발 마사지에 얼굴 마사지를 해주며 무조건 맞춰줬습니다. 시댁에도 2, 3일에 한 번씩 전해드리고 모든 행사에 빠지지 않고 신랑이 한밤중에 회사 사람들 데리고 와도 화 한 번 안 내고 술상 차려주고 아픈데도 신랑 친구들 모임까지 다 가줬습니다. 물론 제가 집에서 노니까 밖에서 신랑이 일하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군요. 시간이 점차 흐르자 신랑이 저에게 압박을 주기 시작하더군요. 예를 들면 신랑이 한 달 생활비를 50만 원 줍니다. 이건 순수 한 달 음식 재료비입니다. 저 솔직히 살아오면서 옷을 3만 원 이상 사본 적이 없을 만큼 돈을 아끼는 타입입니다. 집에 혼자 있다고 난방비 아낀다고 틀지 않고 전기세 아끼겠다고 코드도 다 뽑아둡니다. 신랑이 자꾸 돈 아껴 써라. 요즘 물가가 비싸다고 투덜거립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음식값 싼 걸로 해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럼 신랑이 맛없다고 투덜거리며 비싸더라도 좋은 거 사라고 합니다. 그럼 저 돈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신랑은 네가 군것질 아끼면 되잖아 라고 합니다. 솔직히 군것질 과자 한 봉지 1,000원입니다. 저 일주일에 한 번 사 먹습니다. 근데 신랑은 담배에 사이다 값에 본인 군것질은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늘 이런 식입니다. 뭐 결혼해서 돈이 없다. 나가는 돈이 많다. 넌 돈 대체 어디다 쓰냐? 돈 아껴 써라. 라고 하면서 본인은 옷을 사도 비싼 브랜드 거 사 입습니다. 그럼 제가 폭발해서 돈 갖고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하면 신랑은 농담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 네가 피해망상이다. 네가 이상한 것이다. 네가 집에서 노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일이라도 해봐라.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저 예전에는 회사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4년을 일하면서 사람들한테 너무 치여서 거식증 걸리면서 몸이 심하게 망가져 관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서울 자취생활을 하면서 응급실에 실려갔던 거 뻔히 아는 신랑입니다. 연애 때는 얼마나 걱정했던 신랑인데 지금은 이런 식입니다. 물론 그것도 참았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집에서 쉬니까 참아야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제가 시집가고 나서 대구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 너무 외로워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전화하고 일부러 오빠한테 말 돌리면서 제가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랑은 뻔히 알면서도 절대 저를 대구 집에 안 보내줍니다. 제가 너무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신랑 출장 가는 6일 동안 대구 가면 안 되냐고 졸랐습니다. 신랑 계속 인상 쓰며 안 된다고 합니다. 출장 가 있는 동안 나 혼자 집에 있어서 외롭다고 했더니 한숨 쉬며 알겠다고 합니다. 기차비가 10만 원 하는데 이건 하도 신랑이 집에 안 보내주니까 저희 부모님이 돈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돈을 제게 주었습니다. 근데 신랑 출장 날짜가 평일이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일요일만 쉬시고 평일은 늦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신랑 보고 출장 다녀오면 금요일인데 이 일만 좀 참아주면 안 돼? 주말에 부모님과 좀 더 오래 있다 오고 싶다고 이 일만 좀 이해해달라고 했더니만 싫다고 합니다. 무조건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여동생이 답답해서 올라와서 얘기하는데도 제 여동생 앞에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결혼한 후로 가는 건데 일만 참아주는 건데 그걸 안 된다고 하니 저도 폭발했습니다. 제 결혼해서 시댁에 김장하러 갔었고 누님 생신에 아주버님 생신에 우리 집도 아직 못다한 집들이 또 다 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해도 하지 않는 신랑이 너무 밉더라고요. 신랑은 오히려 우리 집이 이상하다며 왜 그렇게 보고 싶어 하냐, 이제 고작 2달인데 왜 그러냐, 제가 이상하다고 구박만 줍니다. 저희 부모님 오빠 눈치 봅니다. 저를 보고 싶어 하는데 말을 돌려서 신랑한테 얘기해도 신랑은 웃고 넘깁니다. 저희 부모님은 섭섭하다고 마음대로 저를 못 본다고 속상해 하시더군요. 더 화가 났던 것, 결혼하고서 첫 설 연휴인데 신랑이 먼저 차 밀리는데 꼭 가야 해? 왔다 갔다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없는데 다음에 주말에 가면 안 돼? 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이해 못할 수도 있다며 저희 부모님께 얘기했더니 섭섭해 하시며 우시더군요. 그래서 다시 얘기했더니 한숨 쉬며 알았다고 하더군요. 설 연휴 어차피 마음먹고 있었지만 신랑은 자기 집에서 일찍 가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댁에 2박 3일이고요. 저희 집은 1박 2일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제사 지내고 가야 한다며 밤에 대구 가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은 아침 일찍 출발하자고 하더군요. 섭섭했습니다. 너무. 전 시댁에 전화 자주 하는데 신랑은 너무 안 하길래 뭐라고 했더니만 저희 부모님이 서먹해서 할 말이 없답니다. 전 무슨 할 말이 많아서 시댁에 전화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왜 내가 대구 가는 게 싫냐?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2달만이고 우리 부모님도 너무 보고 싶어하고 나 혼자 가는 건데 이해해주면 안 되냐고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신랑이 그럽니다. 나 혼자 있기 싫으니까. 그리고 출장 다녀와서 나 혼자 있는 거 싫으니까 빨래도 해놔야 할 거 아냐? 제가 그래서 주말이니까 혼자 밥 좀 사먹고 빨래는 다녀와서 할 테니까 이해해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그래도 신랑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혼 후 다투면 항상 이런 식입니다. 전 내 심정이 이러니까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신랑은 제가 자신을 몰아세운다며 내가 뭐 그리 잘못했는데 그런 너는 뭐 잘하는데 무슨 잘못을 따집니다. 못 죽어도 본인은 잘못한 게 없고 제가 피해 망상해 혼자 오버하는 거라고 합니다. 본인이 기억 못한 얘기를 제가 하면 제가 지어내면서 오버한다고 합니다. 끝까지 비꼬고 화내고 이해할 생각을 안 합니다. 전 신랑이 먼저 부모님 많이 보고 싶지? 대구 좀 갔다 와. 이런 말 해주길 바랬지만 안 해줄 걸 알았기에 포기했지만 그래도 싸우고 마무리는 좋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인상 쓰며 한숨 쉬며 알았어 다녀와. 내가 가지 말라고 해도 너 갈 거잖아. 이럽니다. 저 그럴 생각이었음 벌써 신랑한테 얘기도 안 하고 대구 갔습니다. 제 나름 의논을 하고자 얘기하는 건데 저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아니라고 하면 신랑이 한숨 쉬며 한다는 말이 그래 그럼 서로 노력하자. 근데 네가 먼저 고쳐. 이럽니다. 제가 잘못한 거? 네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부모님 댁에 가고 싶은 게 죄인가요? 전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면 되는데 절대 대구 잘 다녀와 이런 소리가 없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저희 엄마 목소리 듣고 눈치채시더니만 오히려 저한테 독한 소리 하시면서 신랑 편을 들더군요. 그러시면서 저보고 출가 외인인데 신랑이 안 보내주면 그냥 오지 말라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너무 속상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엉엉 목 놓아 울었습니다. 신랑이 달래주더군요. 하지만 대구 가란 소리는 없고 본인이 출장 다녀와서 혼자인 게 싫다며 또 본인 얘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신랑이랑 대화하기도 싫습니다. 또 얘기하면 본인이 저 얘기를 죽이면서 저보고 눈치 본다고 피해 망상증이라고 하고 몰아세웁니다. 전 제 맘을 알아달란 건데 참고 엉뚱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가족을 이상하게 몰아세웁니다. 그저 아 그랬구나. 네가 부모님 많이 보고 싶어 했구나. 오빠가 몰랐네. 앞으로 신경 써줄게.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건데 항상 내가 뭐 그리 잘못했니? 누가 들으면 내가 죽일 놈이겠다. 넌 그럼 뭘 잘했는데? 이럴 때마다 상처가 큽니다. 어제 그렇게 울다 지쳐 잠들었는데 오늘 엄마가 전화와서 독한 소리 해서 미안하다며 사과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로우면 엄마가 돈 줄 테니까 학원 다니면서 배우라고 하며 약 지어서 보냈다고 하더군요. 왜냐면 제가 벌써 3주째 몸살 감기를 앓고 있는데 신랑 눈치 때문에 병원에 또 못 갔거든요. 저도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닌데 왜 아프냐고 구박을 줍니다. 나름 난방비 아끼려고 안 튼 건데 신랑은 맨날 왜 자기 눈치 보냐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대구 간다고 할 때 바로 승낙하면 저도 눈치 안 보겠죠. 하지만 맨날 안 된다고 하고 돈 없다고 하고 너는 집에 있지만 난 일하잖아 이러고 왜 저만 노력하고 저만 이해해야 하나요? 저도 솔직히 누구를 맞춰줄 성격 아닙니다. 여동생도 그전에는 제가 문제라고 했지만 막상 와서 있어보더니만 저한테 사과하더군요. 자신이 오해했다며. 지금 나름 신랑이 미안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상처가 미안하단 말 한마디로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래놓고는 또 나중에 화냅니다. 자신이 미안하다고 했으면 너도 받아달라고. 저 인간입니다. 그게 금방 잊힐까요? 미안하다고 하길래 받아주면 또 얼마 못 가서 똑같이 싸웁니다. 그래서 저도 사소한 건 참았습니다.
신랑네 행사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면서 제가 데리고 가는 건 물어봐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제 성격에 정말 노력한 건데 이런 것도 시도하고 저런 것도 시도하고 이젠 대화하기가 무섭습니다. 화나고 속상한데 신랑이 미안하단 말에 모든 걸 풀어야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 제 집에 가는데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합니까? 저만 그런 건가요? 저 너무 참았더니 요즘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생리도 15일씩이나 하고 병원 갔더니만 스트레스성이라며 안정제까지 먹고 있습니다. 근데 또 돈 갖고 뭐라고 할까봐 병원 다시 안 가고 있습니다. 저 혼자 집에 있으니 너무 외로워서 대구 가서 부모님도 보고 친구들도 보고 싶은 건데 서울엔 친구가 없습니다. 신랑이 저녁에 잘 못 나가게 하는 것도 있어서 너무 많은 얘기라 횡설수설한 것 같네요.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결혼이 이런 건가요? 시댁 눈치도 봐야 하고 신랑 눈치도 봐야 하고 미치겠습니다. 숨이 너무 막히고 이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대화하기도 무섭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결혼에 대한 후회만 들고 이혼하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요즘 이래서 아기 갖기 싫은데 자꾸 주위에서 아기 가지라고 하니까 더 돌아버리겠습니다. 저처럼 이런 일 있나요? 저 어떻게 해야 대화가 될까요? 이혼하는 게 나을까요? 아님 신혼 초라서 이런가요? 인혁의 생각 뭐지? 결혼 전에 조건 3개 그냥 그대로 끝인가요? 지금 쓴이는 그냥 사육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공주입니까? 친정에 뭘 잘해주는 겁니까? 와,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벌어오는 것 같은데 남편은 돈만 벌어오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할 거면 남편 전업주부 하라고 하시고 쓴이가 돈 어떻게든 벌어오는 게 낫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과연 저 남편이란 놈은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미쳐버릴걸요. 돈 그놈의 돈. 자기 쓸 돈은 다 쓰면서 쓴이 돈 쓸 때는 돈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찌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냥 이혼하세요. 이혼을 안 하더라도 그냥 이혼 서류라도 냈다 던지세요. 지금 쓴이는 행복합니까? 행복은 안 하더라도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쓴이는 지금 불행하잖아요. 친정 부모도 못 만나게 하는 것도 뭡니까? 미쳤네. 그냥 이혼하세요. 사연 감사합니다. 울분이 터지네요. 이 사연. 만약 여러분이 쓴이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완전히 사육하는 남편 놈.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인혁이었습니다.